위클리 클로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이번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대표님 이번 주 한 주를 좀 돌아봤을 때 어떤 업종에서는 또 상승세가 나타났고 어떤 업종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먼저 상승한 업종부터 좀 짚어주실래요? 네,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을 크게 세 개로 보자면은 메타버스 관련 업종 그리고 탄소 배출권, 남북 경협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메타버스부터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거의 최근에 거의 오랜만에 있었던 따상상상이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상승 섹터로 넣어야 되나 하락 섹터로 넣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메타버스는 혼자 잘 가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또 일제히 하락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바이브 컴퍼니라던가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특히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체라와 관련된 종목들은 또 한 번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했었습니다. 그 뭐 EU에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왔었고 대장주가 에코프로 HN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니드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 다 장 마감 이후에 또 이런 식량과 관련된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는 섹터들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근데 참 이번 주가 참 다사다난했던 게 아침에는 이런 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니 오후에 로이터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.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거는 아직 사실된 게 아니다라는 좀 오보가 유독 많았던 좀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좀 정상회담 이슈로 인해서 이런 안한티를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좋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아직 우리가 추석까지는 좀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진전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좀 손실을 보셔가지고 좀 이제 좀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렇게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메타버스도 남북 경협주 그리고 탄소 배출과과 관련된 업종들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이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있었잖아요. 네, 하락한 업종은 크게 보면은 반도체하고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관련주, 그리고 이제 좀 저는 이게 많이 하락을 했나 싶었는데 엔터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. 좀 하나씩 보자면은 일단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2분기 때부터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최근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실적이 2분기가 삼성전자가 그렇게 잘 나왔었고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3분기에는 더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주가 하락과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반도체주들도 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주가는 갇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200일선에 좀 걸쳐져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좀 미리 무너진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고 그러면은 반도체랑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일단 역시나 최근 뉴스 그 증시의 이슈 중에 하나가 세로 뉴스에 대한 게 굉장히 많죠. 카카오뱅크도 또 역시나 좀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? 그때 예스24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분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다라는 게 예전부터 좀 부각이 돼서 심지어 한국 금융지주가 그날 한 뭐 9%까지 상승을 했었던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카카오뱅크 일반 공모주 청약은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관련주들은 좀 세로 뉴스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주들도 의외로 좀 최근에 봤을 땐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내부적인 아티스트의 이런 활동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SM이나 이런 데서 지분 문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하락한 경우에는 사실 BTS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빌보드도 석권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동안에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쉬어가는 국면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이번 주 하락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카카오뱅크 관련주, 엔터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이번 주 하락한 업종들도 다 짚어봤습니다. 반도체와 카카오뱅크 관련주 또 엔터주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. 그럼 이렇게 업종별로는 또 알아봤고 종목들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 한 종목씩 좀 특징주 좀 짚어주세요.
일단 코스피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 카카오로 준비를 네. 했었는데 사실 카카오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렇죠.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일단 그동안에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뭐 카카오 VX 같은 최근에 이런 뭐 스크린 골프와 관련된 네.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. 이제 카카오는 그런 딱 뭐 회사가 아니라 이젠 지주사 지주사, 아니냐. 네, 예, 맞아요. 지주사가 네. 우리나라가 보통 지주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맞아요. 좀 유명하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이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를 30%를 더 네. 하거든요. 맞아요. 지주사 할인 얘기 네, 나오잖아요. 그래서 30%를 더 할인하면은 지금 상황은 이제 좀 뭐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 카카오를 애초에 네. 그 이제 PR로 좀 이런 적정 가치를 이런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최근에 증권가의 카카오 레포트를 보면은 단순히 PR을 곱해서 하는 게 아니라 SOTP로 이제 각 이런 부문별을 가치를 합산해 가지고 주가 산출을 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실적이 또 발표가 예정되어 그렇죠. 있죠. 네.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가져가되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하락한다. 그럼 그때는 좀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? 코스닥 네. 시장에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보셨나요? 정말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네. 알체라라는 종목이 그렇죠. 정말 네. 좀 특이했었죠. 일단 이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이제 스노우라는 거고 네. 이제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어디 뭐 여행 가서나 네. 찍을 때 이제 마법의 카메라처럼 정말 잘 나오는 스노우도 그렇죠. 네, 이게 네. 이 이제 알체라의 이런 AI 기술이 좀 네.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네이버에서 밀고 있는 메타버스인 제페토월드에도 실제로 이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. 최근에 이제 정말 후발주자로 강하게 급등을 했지만 화요일에 좀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. 네. 사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이런 매출과 관련된 연관 사업이 없다라고 네.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보통 이거를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요. 먼저 네.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좀 방송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힘든 약간 음모론적 이런 얘기 추측성이 굉장히 많기는 네. 한데 어쨌든 사실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기술력 자체로는 전 충분히 정말 좋은 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저도 물음표가 뜨긴 하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죠. 안 물어봤는데 왜 네. 먼저 얘기하지? 약간 그렇죠.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. 뭐 어쨌든 회사가 그렇다고 하니 네. 그거를 이제 투심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. 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바이브 컴퍼니나 선익 시스템,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도 좀 일제히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메타버스는 사실 최근에 과열됐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던 게 미국의 로블록스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맞아요.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가니까 네. 이거는 좀 과열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좀 조정이 좀 나온 걸로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카카오 여러 가지 자회사 이슈가 있는 카카오를 알아봤고 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타버스의 선긋기를 나선 알체라를 알아봤습니다. 이렇게 종목까지 알아봤고요. 그럼 이번 한 주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? 날씨는 덥지만 주식시장은 춥다라고 개인적으로 네, 공감됩니다. 날씨가 정말 더운데 주식시장은 네. 이게 체감이 안 되고 뒤에서도 잠깐 투자 전략 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. 오늘 이제 3시 반에 종가가 마감이 됐잖아요. 코스피 지수가 월 기준으로 네.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이번 달 처음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그동안 좀 지금도 4월 이후에는 정말 주식시장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네. 요즘 특히나 더 느끼고 있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좀 답답함이 느껴지고 또 마지막 거래를 공교롭게도 또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한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. 이렇게 이번 한 주를 돌아봤고요. 이어서 전문가님과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